쇼미어비. 아빠, 나 잠깐 다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잠깐만 잠시 멈춰줘. 아이패스입니다. 카드를 삽입하여 주십시오. 안녕하세요, 쇼미어비입니다. 오늘은 허슬러 주행을 하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차량을 타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탄다기보다는 제 아내가 주로 타고 다니는데 저희 아이와 함께 타기 위해서 이 차량을 구매를 했었고요. 이 앞에 주행하기 전 소개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약간 우엔들에 대한 아내가 최초 운전을 우엔들로 배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엔들 차량을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. 물론 이전에 최초의 우엔들 데미오라는 차량을 탔었고, 그 다음에 모닝을 최근 연식으로 중고로 하나를 사줬었어요. 거의 신차급. 근데 그걸 타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알아보다가 저도 허슬러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허슬러를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. 물론 허슬러를 가져올 때만 해도 이 차량이 뭐 중고 시세 한 1500? 1600 정도 됐었어요. 잠깐 보시면 이 차량에는 오토 스탑 기능이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 쓸 때마다 개입을 해줍니다. 네, 허슬러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, 중고 시세가 1500, 한 1600, 어떤 비싼 거는 한 1800까지도 가더라고요. 근데 사실은 그때만 해도 이 차량이 경차로서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. 물론 이제 이 차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더 비싸게 내수용을 가지고 왔겠죠. 근데 지금은 그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. 왜냐? 현대에서 캐스퍼를 만들었거든요. 근데 그 캐스퍼의 풀옵션 값이 대략 한 뭐 1800? 뭐 그 이상이었나?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차량 때문에 이 차량이 비싸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. 물론 저 앞에 지금 레이가 한 대 지나가는데 이 차량은 레이랑 견주어 봤을 때 공간은 확실히 레이 뺨칠 정도고, 허슬러랑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는 허슬러보다 실내 공간은 훨씬 좋습니다. 네, 그리고 이런 앞에 있는 모닝 차량 이런 것들하고 비교하기에는 뭐 같은 경차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급이 다르다. 물론 뭐 잘 보시면 요즘 모닝 뭐 우리나라는 사실 옵션이 굉장히 네, 캐스퍼를 가져와서 탔었는데요. 그때 캐스퍼는 사실 좀 이렇게 뭐랄까 중거리 그 정도 탈 때는 괜찮았어요. 연비도 뭐 17 정도 나오고 나쁘지 않았습니다.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동네에서 엄마가 타고 다니기에는 연비가 9 뭐 이렇게 10 정도 나오더라고요.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경차 타는 목적은 단 하나잖아요. 그냥 동네 마실용 또는 뭐 세컨카 용도로 주로 구매를 하는데 근데 물론 다른 용도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뭐 저는 제 개인적인 제가 주변에서 바라본 사람들을 견주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. 아무튼 뭐 그런 용도로 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동네에서 아내가 타고 다니는데 연비가 9다 이러면 사실은 좀 경차로서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. 또 아이도 태워야 하니까요. 근데 사실 이 차량은 그 연비 하나 때문에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고선 샀던 것 같아요. 연비, 외모,
그리고 이 차가 주는 감성, 또 우엔들, 뭐 그렇죠. 사실 SUV, 경영 SUV다 보니까 사실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그냥 모닝이나 이런 경차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습니다. 다만 어쩔 수 없는 그 경차의 한계점 있죠. 경차가 아무리 좋아야 경차고요, 경차를 아무리 업그레이드 시켜봐야 경차입니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풍절음, 바닥 소음 이런 거는 아무리 잘 이렇게 방음하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이 외판의 이 강판 자체가 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. 무게를 그만큼 경량화 시킨 차량이기도 하고 뭐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차죠.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시속 100km만 넘어가면 난리 납니다. 80km부터 물론 그렇고요. 그렇다고 뭐 사람들에 따라 다르잖아요. 풍절음을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, 또 고속주행 시 뭐 이런 것들 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뭐 크게 저처럼 무딘 사람들은 상관없는데, 예민하신 분들은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도 있죠. 네, 제가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그 포인트, 저 지금 막 나와서 또 이제 아이들 스탑이라고 해서 오토 스탑이 이렇게 걸린 상태고요. 이따가 가면서 살짝 보여드리면 평균 연비도 한번 리셋을 하고 달려볼게요. 동네에서 아무리 그냥 서행으로 달려도 연비 굉장히 잘 나오고요. 무조건 두 자릿수입니다.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는 사실 방지턱이 많잖아요. 사실 일본에는 방지턱이 없습니다. 물론 뭐 전국구로 봤을 때 제가 다녀본 곳은 없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방지턱이 많은 나라도 없죠. 방지턱으로 이렇게 속도를 제한하고 있고 이런 나라가 사실 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차량의 서스펜션이나 로어암, 뭐 어퍼암, 뭐 텐션, 뭐 여러 가지 막 다들 그 부식률을 보면 물론 이제 차체의 무게 때문에 이렇게 찢어지는 경향도 있는데 이렇게 방지턱을 많이 넘다 보니까 그 서스나 이런데 뭐 받치는 부분도 많이 손상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. 16년, 17, 18년, 제가 알기로는 한 17년 어간인 것 같아요. 플러스 마이너스 1년 해서 이 차량이 이제 직수입이 안 되기 시작했죠. 문제는 그 환경 규제, 인증을 받지 못해서 못 갖고 들어왔는데 이 차량이 그 전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직수입으로 가져오고 신차로도 많이 가져오고 했었습니다. 뭐 아무튼 제가 이 차량을 타면서 가장 느꼈던 거는 연비가 가장 뛰어나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감성 너무 좋다. 이 차량을 타고 다니면 사실 주변에서 많이들 쳐다봅니다. 왜? 외관이 너무 작아서, 또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시선을 많이 끌게 되는 것 같고요. 뭐 세 번째는 공간감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보셔도 지금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쭉 보시면은 진짜 너무 넓고 좋고요. 가장 큰 단점은요, 여러분 이 차는 사고 나면 죽을 수 있습니다. 그 사고 나면 죽는다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큰 화물차에 깔리면 죽습니다. 물론 그건 뭐 어떤 경차든 똑같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쩔 수 없는 그 한계인 것 같아요. 승차감. 네, 그거는 뭐 경차임을 감안하고 타시면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, 아무튼 그 두 가지의 단점이 있으니까 이 차량을 세컨으로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차박은 물론 가능하고요. 캐스퍼 못지 않습니다. 이 차량은 굉장히 캐스퍼보다도 먼저 나온 차량이고 벌써 세대가 3세대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
뭐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있다고 하면 뭐 들어와 있겠죠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뭐 그렇고요. 아무튼 이 차량은 굉장히 메리트가 큰 차량이다. 이거 하나 코멘트 남기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같이 나온 제 아이가 잠이 들어버려서 얼른 집으로 가서 재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비오는 날 허슬러 안에서 차 천장에 비 맞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.